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많이 굶으신 분. 자,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왜 하셨어요? 왜? 단식이요? 예. 이따가 따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질책하는 거예요. 답을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죄진 놈은 김치찌개 술 먹고 있는데 왜 단식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작자들하고 싸우는 방식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 하고 왔죠? 지금 이제 자유발언 시간이 돼서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그 5시부터 6시. 근데 좀 늦어졌어요. 네. 다시 20분에 시작해서 네. 아마 거의 끝나갈 것 같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 지금 이제 조금 통원 치료까지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화면 상단에 후원 계좌도 좀 채워주시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민영배 TV 구독도 좀 해주시고 그건 좀 예. 해주십시오. 예. 지금 채팅창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판결 완벽한 문제가 나왔어요. 진짜 퍼펙트 클리어했습니다. 그 전에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고 네. 어제 저녁에 그걸 좀 준비해 주시라고 할 걸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그 페북에 글을 하나 썼어요. 네. 포스팅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어제 그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저는 바로 그 다음에 오늘 그 무죄 선고가 되자마자 제가 포스팅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작 기소를 포기하라. 모두 포기해라.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거는 그 사법살인으로 끌고 가려는 정치검찰의 기획이거든요. 그걸 제가 21대 때 검찰과 이렇게 싸우고 검찰을 개혁해 보려고 하면서 보아왔고 그리고 그런 주장을 수없이 했었고 그런 행동도 계속 했었고 그랬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21대에서 22대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22대의 초선 의원들이 이제 들어오던 그 시점에 아직 등록은 안 하고 이제 당선인 그 시점에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라고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제가 그 단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저희들이 이 사건 조작하고 있는 이거를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하나씩 조작이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무서운 게요. 검찰이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해온 게 아무 의심의 여지 없이 뭔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장동만 해도 지난번 대선 때 대장동 사건이 아주 크게 작동했다고 보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을 거라고 한 거예요. 그때 하필 또 부동산 문제가 되게 좀 거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나머지 지금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이거 전에부터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이 다 조작이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그 첫 번째가 무죄로 판결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우리 법조계의 그 이중성 같은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이거 우리가 이 다음에 할 일은 정말 이 정치검찰을 쓸어버려야 되는 일이다.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쥐기현 부장이 윤석열을 풀어줬잖아요. 네. 그거는 그리고 심우정이 즉시 항소를 안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법조가 도대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죠. 음모를 꾸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오늘 같은 그 판결을 보면 이거는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을 정확하게만 보면 이미 이게 무죄라는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상식적인 거죠, 사실.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엄청 기분 좋아하는 분들 나는 이재명 대표 말고 엄청 기분 좋아하는 분들께 오히려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야 될 상황이냐. 이게 너무 처참하잖아요. 네. 너무나 당연한 걸
당연하게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엄청 기뻐해야 한다는 게 맞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단식 후유증 때문에 물을 좀 자주 마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 먼저 궁금했던 거는 의원총회에서 바로 오시는 길이라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분위기 어떤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음. 우리가 뭐 박수치고 환호할 일 아니다. 음. 한 고비를 넘은 건 맞지만 저는 원래 이 사안은 이 탄핵 국면에 제가 어제 포스팅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탄핵 국면에 국회의원은 누구나 선거법에 이 저촉될 선거법을 위반할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도대체 이 탄핵 국면에 중심 이슈가 됐냐. 도대체 비교가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우리 의원총회에서 있더라고요. 차분하게 이 상황을 보자. 기쁜 일인 건 틀림없지만 그래서 뭐 환호하고 박수치지 않았고 아, 민주당은 당연히 그럴 거예요. 네, 차분하게 보자. 근데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파면이 늦어지면서 굉장히 국민들 지쳐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제 천막 당사까지 만들었는데 분명히 모멘텀은 되죠. 그렇죠. 희망적인 시그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갖고 물고 늘어질 저쪽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차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사법 리스크 따위에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거 검찰 리스크를 왜 사법 리스크라고 하냐. 이제 반격해야지. 오늘 그 판결로 해서 판결을 이미 판결이 된 거고 이제 검찰로 하여금 이따위의 조작 기소, 기획 기소, 정치 장난질 그만해라. 이걸 세게 해야죠. 네. 저는 검찰이 여기서 빨리 해야 될 일은 이재명에게 씌워진 무슨 성남 FC가 어쩌고 대장동 어쩌고 하는 것들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네. 돈 먹은 거 있어요? 아니 부정한 게 있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제가 걱정돼요. 이거를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보통 싸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이 탄핵 정국의 중요한 이 동기로 그 이슈로 부각이 된 건데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그 저항 세력 민주당과 정치 검찰의 한판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저쪽은 엄청난 물리력을 갖고 있어요. 수사권, 기소권, 집행력. 그리고 그게 지금 이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과정에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예리한 어떤 끝에 지금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쳐갈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기뻐할 틈도 없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 지루하게 전개된 이 현재 저 상황도 상상이 되세요? 그 이야기 이따 따로 하시고 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 이 무죄가 산불 그냥 가셨어요. 무죄가 산불 아니라 현장. 네. 그냥 무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 승리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승리인데 말하자면 1심 판사 같은 경우는 내용도 잘 안 보고 그냥 이재명이니까 유죄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요거를 2심 판사는 반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하나하나씩 1심 판사를 반박하는 거였잖아요. 1심 판사는요. 판사 자기가 없는 거예요.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봐보세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선거법상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 무슨 기억을 처벌한다거나 뜻을 의지를 처벌한다거나 이럴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처벌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만든 거예요. 네. 그때는. 근데 이번 판사는 그게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한번 봐보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아니 공소 사실을 제대로 특정을 좀 해봐라. 그 사인이 저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나 이제부터 제대로 볼 거야 하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어떻게 우리 법조가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건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법 체계.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를 보수를 만나든 진보를 만나든 죄 지은 만큼만 처벌 받으면 돼.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 레인지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극단적인 그 선거법에서 그렇게 선고를 한 사람이 그런 사례가 선거법이 없죠.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를 갖고 만든 거예요. 개인 뭐 인신공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법조계 내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맞죠. 이게 정말 슬프고 처참한 강강 현실이죠. 작가 표현처럼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그렇죠. 말하자면 1심 하면서 그 많은 변호인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예 스킵하고 유죄 이렇게 때린 그런 느낌. 제가 그때 그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의 단장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 제가 가봤다 그랬잖아요, 현장에. 네. 그리고 다녀와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같이 앉은 변호사분하고 이것은 제대로 들여다보기만 하면 무죄다. 그때 이제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고 싶어서 그 법정에 갔었거든요. 뭐라고 딴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무죄다.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지금 이 불안정한 이 사법 체계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맞죠. 우선 이 탄핵 정국 끝내고 새로운 범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찾고 그런 다음에 맨 먼저 해야 될 게 검찰 사법 체계다. 예. 법원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공직선거법 말고 진짜 황당한 건 이거 아니에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축구단 성남FC에 광고를 유치해 왔어. 요거를 제 3자 뇌물로 본 거.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 같은 그 지자체장 출신들이나 현재 지자체장 하고 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행위들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검찰의 조작이라는 게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의원님 그러면은 네. 검찰 진짜 어떻게 하실래요?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답은 알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겁니다. 보세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니고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지금 정도면 검찰은요 부끄러워서 사실은 칼을 놔야 돼요. 그렇죠. 이 단죄의 칼을 놔야 된다니까요. 자, 지금 정도면 검찰은요 80년 5월에 광주의 언론인들이 처참한 학살 현장을 보고 나서 딱 사직서를 그렇게 씁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있는 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붓을 놓는다. 아마 그 전남메일인가 그렇죠. 전남메일 기자들이 전남메일 기자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정의로운 검사 안 해도 좋으니까 적어도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보수이긴 한데 수사는 합리적으로 해. 그러면 되는 재판은 거예요. 합리적으로 해. 그러라고요. 그럼 받아들이는 거지. 네. 그러니까 1심 판사가 너무했다는 거를 2심 판사가 반박해주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너무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오심이 명백한 오심이죠. 고의죠. 고의예요. 고의죠. 고의. 무슨 동기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 무슨 동기인지 알 수 없다는 이것 때문에 사법체계에 대한 혁신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의 지금 많은 내란이 한 110일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지쳤는데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자력으로 결승 진출하는 느낌. 그러니까 죄가 안 지었으니까 무죄는 당연한 건데 이걸 항상 고비고비마다 이겨낸단 말이에요. 아, 제가 어제 그 페북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브라질의 그 대통령 한번 했다가 축출됐다가 또 온 그런 룰라가 있잖아요. 룰라가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고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거든요. 예. 2022년에 그때 대통령이 딱 당선돼 가지고 한 말이 제가 어제 포스팅한 것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마르코스. 그렇죠. 아들이 돌아와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도 돌아온 거지. 아 그러네. 박정희랑 박근혜가 그렇죠. 그렇네. 그런데 어쨌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만약 이게 유죄가 나왔다면 굉장히 우리는 낭망했을 거예요. 물론 민주시민들은 거기 또 막 좌절하지 않을 거지만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시민들은 주권자 시민들은 정말 위대해요. 설령 그런 결과가 나왔어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제 이걸 쓴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뭐 벌금이라도 조금 나오거나 뭔가 이렇게 나오면 틀림없이 거 봐라 그러면서 이 기승전 이재명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할 거거든요. 저쪽에서. 맞죠? 국힘에서.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도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이상은 그대로다. 우리는 그냥 이재명으로 대선 승리의 길로 갈 거다. 그것도 고추 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딴 생각 하지도 마라. 그래 봐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다고. 제가 그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맞아. 제 그것도 올려주셨던데. 수업들이랑 쫙 보고 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 신화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고초가 클수록 신화가 커지는 거잖아요. 아, 나 참. 자, 근데 문제는 윤석열 파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세 싸움으로만 보면 윤석열 파면을 원하는 민주 시민들이 이제 이재명 무죄라는 보약을 먹고 더 진짜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저 어떤 동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아까 그 발표 나오고 나서 처음에는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작 기소를 모두 포기해라. 네. 이재명 대표 무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헌재 차례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맞죠, 맞습니다. 예. 이제 헌재 차례예요. 사실 헌재는요 이쯤 되면 제가 어제 아침인가 헌재에 가서 한 번도 저는 보통 기자회견하면 그 발언을 잘 안 하거든요. 네. 회견문에 담겨 있는데 굳이 내가 또 발언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안 하는데 어제는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의 모두가 뭐냐면 헌재가 정말 이러실 겁니까? 헌재가 계속 이러실 겁니까? 했습니다. 헌재 지금 너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인민 대중의 주권자 시민의 국민들의 고통에 눈을 좀 돌려달라. 이 상황을 정말 직시를 좀 해달라. 아니 성한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헌정 질서가 성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민생이 선합니까? 외교가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조 단위로 막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의원님한테 타박하듯이 왜 굶으셨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뭔지를 아니까 뭐랄까요 이런 게 있어요. 이를테면 최익현 선생이라고 아세요? 나는 민영배우 보면 그분이 생각나요. 아이고 뭘 그런. 왜 그러냐면 전에 한번 다른 그 매체하고의 길거리 인터뷰에서 아마 광화문에서 한 인터뷰일 거예요. 옛날 민주화를 한참 향하던 시절 같으면 지금 화염병 던지고 난리 났을 거다. 제가 공개적으로 한 번도 말을 못했는데요. 진짜로 속은 화염병이 뭐예요? 짱 떨고 화염병과 온는 이걸 들고 쳐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바리케이트 심정이 앞에 그렇다고 심정이. 예. 꽃병 날리는 그때 이제 우리가 꽃병이라 그랬잖아요. 불꽃병. 진짜 그러고 싶은 심정인 건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식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때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김인국 신부님한테 윤석열이 이렇게 탁 하고 저기 시민사회 비상행동 쪽에서 대표들이 단식 들어가고 그래서 저기 충청도에 계신 김인국 신부님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에 김인국 대표 신부님 전에 대표 신부님 하셨는데 한테 신부님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 이 인민 대중의 그 공포스러움에 대해서 부르짖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의 그 사례를 들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례를 들면서 부르짖으라고 그러시는데 부르짖어? 내가 무슨 이게 마이크 잡고 크게 떠들란 얘기는 아니시겠지. 그리고 생각한 게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겠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있잖아요. 여기에 운영위원회 방에다 이제 처음에 올렸어요 이거를. 제가 철험의 방에도 올릴까 여기 방에도 올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탄핵 쪽에 이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니까 여기 방에 올렸더니 즉각 대여섯 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른 분들이 시작하기 전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 혼자서. 일단 그 전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날 저녁에 죽을 한 3분의 1 정도만 먹고 미리 단련을 시켜놓으셨구나.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얘기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3숟갈만 먹고 그 다음날 점심에는 아예 그냥 들어가기 전에는 아예 미음 1숟갈만 먹고 단식을 저는 시작한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그 의원실 저 비서분을 좀 타박을 했거든요. 왜요? 말리시지. 왜냐면 이게 내가 봤을 때 민영배 의원이 체력이 강하신 분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정신력이 상당히 강한 거지. 강골이에요. 근데 이게 근데 이번에 있잖아요. 보니까 이제 안 되겠더라고. 진짜로 다시는 회복이 빨리 안 되죠. 그게 문제야. 회복이 빨리 안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이런 거지. 우리 같은 마음은 단식해서 고생하는 거 아는데 속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죄 지은 놈은 지금 저 김치찌개 소주 마시고 재밌게 잘 먹고 있는데 잘못 없는 왜 우리가 굶어야 되는 사실 상식이에요 그게. 그래도 제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혈당은 떨어지고 혈압은 올라가더라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좀 심해져서 자꾸 한 2, 3일 전부터 가야 된다 뭐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이따 그날 눈도 많이 오고 발전기 꺼지는 바람에 그냥 제대로 못 일어나고 그냥 병원으로 갔는데 이게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제가 어제까지도 사실 병원에 국회 내과에서 뭐 좀 이렇게 링거 맞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 수치는 정상 범위로 거의 들어왔는데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거의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기력이 이제 이렇게 딸리니까 물을 자주 먹어야 되고 입이 계속 말라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충분히 이를테면 기가 이제 충전이 안 된 거야 아직. 아이고. 근데 네. 그래도 그게 이 동기부여 촉발 요인은 좀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릴레이 단식도 막 나오고 하고 하면서. 삭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또 삭발 투쟁을 해주고 지금 막 1인 피켓 시위도 하고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민주당의 힘은 거기서 나와요. 이번에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쓸데없는 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22대가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뭐 저쪽에서는 뭐 9대0 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탄핵할 만한 명분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 다운 거야. 그럼요. 근데 옛날에는 온갖 토가 많았잖아요. 저 같았으면 탄핵을 제가 만약 원내대표였으면 이보다 2배는 더 했을 거예요 최소한.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도 이제 어떤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하는 거지 네. 이리저리 재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위헌 위법 하나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는 그거는 헌재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면 탄핵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검찰총장이 탄핵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 맞아요? 야 오늘 민영비 의원이 단식하시고 몇 주 만에 출연하시니까 안 된 말씀이지만요. 평상시 방송보다 죽이 너무 잘 맞는다. 케미 죽여주는 날이야 오늘. 단식 좀 한 번 더 하실래요? 이제 안 하고 끝냅시다. 아니 왜냐면 안 하고 옛날에는 끝내야지. 계속 멘트가 물렸는데 오늘은 기력이 좀 떨어지니까 안 물려. 저 지금 막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자잘하게 막 그 힘든 사람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괜찮으세요를 나는 안 해요 원래. 힘들 건 아는데 뭐 괜찮냐고 물어보는 아이고 게 그런 게 말이죠. 제일 성가세요 사실은. 이거 막 그래서 답을 다 달 수도 없고. 그냥 믿고 그냥 보고 있는 거거든요 멀리서. 제가 이제 그 페북 포스팅을 이렇게 보니까 쓰러지기 전 새벽 그 저녁 심야에 이 올렸던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옛날 탈당할 때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요 누르고 1000건 가까운 이렇게 댓글 달리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손을 못 썼어요.
못 썼고 그 점에서는 제가 조금 좀 그 네. 지지자분들께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아니에요, 돼요. 아니에요. 일일이 저는- 어떻게 네. 호응해 줄 수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근데 전화도 못 받고 근데 윤영배 의원을 아니까 민영배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진짜 막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같이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광주의 아들로서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목숨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싸움을 어떻게든 좀 거칠게 해야 된다. 네. 지금 그냥 보통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근데 부르짖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나온 거라서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질지 몰랐네요. 아 근데 민영배 의원의 단식은 좀 모 시인의 표현처럼 소리 없는 아우성이죠. 단식한다는 것 그런 자체가. 뜻으로 한 겁니다. 한 건데. 자, 근데 지금 내란 수의 이제 파면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예. 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이게 어렵냐 싶은 윤석열 파면이잖아요. 40몇 년 만에 일어난 내란 상황,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그 내란을 아직 지금 110여일이 넘도록 진압을 못하고 있는 상황. 하나만 남았어요. 깔딱고개는. 파면만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현재가 어떤 상황일 거라고 추정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음. 사실 요새는 헌재 판단이 잘 안 돼요. 저는 헌재 제가 단식 들어갈 때만 해도 한 5일, 4일 이쯤 되면 끝날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금요일 21일이면 끝날 거라고 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엔 그때까지는 정상범위였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미 결판은 나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 선고를 하기에 뭔가 뭐 어디서 압력이 있든 내용적으로 불충분하든 뭔가 걸리는 게 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저는 네.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두 번째는 요즘 드는 의심이에요.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그 헌정 파괴 세력들이 헌재 어느 쪽인가 하고 내통하고 있구나. 요즘 슬슬 이렇게 좀 예리한 칼럼니스트들이 글에 보면 그런 게 좀 보이기 시작해요. 네. 왜냐하면 아주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 지연의 정치적 함의가 뭐냐. 그걸 보면 저는 그 두 번째에 대한 의문도 저는 가져봄직해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통을 하고 있고 지금도 윤석열의 그 지배력이 어느 정도는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이 발목을 꽉 잡고 있거나 뒷덜미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헌재성 그러니까 내란성 불면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헌재성 불안장애가 생겼다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헌재성 불안장애. 예. 불안감이에요 지금. 공포스럽고 불안스러워요. 그래서 막 보면요 페북 이런 데나 무슨 SNS를 보면 막 밤중에 막 진짜 울부짖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헌재에 대한 평가가 호소에서 비난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타겟이 됐죠. 지금 현재. 제가 내일 모레 다시 아침에 거기 뭐 기자회견 할 때 발언을 하기로 돼 있던데 저는 그때까지 아무 뭐가 없으면요 이 헌재성 불안에 대해서 세게 호소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요 헌재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국민 생각 좀 해줘야죠. 국민들이 고용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지금 5,200만 시민들이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삶이 망가졌잖아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납득을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두 번째라면 헌재는 아마 해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만약 두 번째 그런 사유가 있다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게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헌재가 87년 체제에 헌법을 지켜가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제로 메커니즘으로 이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 가치 이것을 헌재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하면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더 이상 부여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의 특성처럼 피해 민주주의가 되면 빠를 수 있어요. 평화적 민주주의를 하려다 보니까 이만큼 더 더디고 힘든 거거든요.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현재 뭐 일부의 어떤 그 나쁜 의도로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올 거다는 얘기가 나와요. 에이, 그거는요. 저는 그거는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근래에 이른바 보수 농객들 글을 일부러 좀 찾아서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뭐 유명한 김진, 조갑재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규제까지. 정규제 맞아. 이 보수 농객들도 첫 번째 윤석열을 파면은 역사의 순리다. 헌재는 즉각 파면해라. 이 흐름에 무조건 동의해요. 기본적으로 동의해. 두 번째, 만약 파면하지 않거나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마도 몇 조금 못 가서 윤석열은 끌려 내려온다. 더 불행한 사태가 온다. 세 번째, 이 상황을 만약에 맞이하게 돼서 대한민국이 절단나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다 똑같아요. 이게 다. 특히 민생 경제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니들이 어떻게 이 책임을 지려고 그래? 그럼 그 보수 농객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 좋아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 적어도 이분들이 하는 얘기에 보면 일관되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할 때 이 극우화 이 파시즘의 출현에 대해서 계속 따졌거든요. 지금 반체제 세력은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그 반체제 세력 지들이 볼 때 반체제 세력이라고 했던 그게 아니고 진짜 민주공화국 체제를 민주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이다. 여기 이쪽이야말로 척결해야 될 대상이다. 지금 처단해야 될 대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보수 이분들이 요새는 너무너무 오히려 반갑다니까요. 왜냐하면 상식적이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저 극우 집단은 나중에 만약 그런 상황이 나면 저는 지금도 내전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진짜 내전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헌재는요 내란 공범의 내전범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말하면 이 역사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그 정광훈 등이 말하는 국민 저항권이 그런 거예요. 그 국민 저항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지. 진짜 국민 저항권은 그런 거라는 거죠. 국민 저항권은 아까 그 두 번째 말씀드린 끌어내리는 이게 국민 저항권이죠. 그들에게 대한 헌재에 대한 검찰에 대한 윤석열 내란범에 대한 국민 저항권이 그때 발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끌어내리게 되는 거죠. 볼 필요 없어요. 야, 근데 이게 이 쉬운 걸. 아니, 내란 현행범을 110일이 넘도록 파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분노인 거잖아요. 경찰, 검찰이요. 정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공수처까지. 그리고 거기에는 물리력이 있어요. 강제력이 있다고요. 국가가 부여한, 국가가 정당성을 부여한 강제력이 있다고요. 즉각 체포하고 즉각 압수수색하고 즉각 조치를 했으면 이런 상황 안 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중에 일당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가기구 내에 이른바 잔당들이 그렇죠. 상당히 뿌리 있게 있다는 거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 처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1949년에 이승만에 의해서 그렇게 방해받고 해체됐던 반민특위가 아니라
그때는 반민족 행위자였잖아요. 이번에는 예. 반헌법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반헌법 행위 조사 특위를 꾸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법안은 만들어놨습니다. 법안은 만들어놨고 파면이 되면 바로 발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또 진짜 검찰의 힘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 정권은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진짜 망할 겁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이만큼이라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저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검찰이 내란범 수사권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사하겠습니까? 덮었죠. 공범인데. 덮었죠. 그리고 야, 뭐 이 윤석열 논리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야, 이거 뭐 말이 그렇지. 무슨 우리가 비상계엄 하긴 했는데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 어디냐부터 시작해서 아니 질서 유지하려고 했다고 해버리고 그런데 딱 그럴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참 근데 그런 심우정을 그런 최상목을 그런 경호처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안 하잖아요. 만약 혁명적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미 그 사람들 처단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근데 대한민국이 위대한 게 시민들이 위대한 게 이 상황을 견디면서도 폭발하지 않고 그 폭발 직전에 임계치를 어렵게 지나고 있으면서도 참고 있다는 건데 이 정도면 헌재가 신속하게 빨리 해줘야죠. 그 속내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고 지금 현재는 윤석열 파면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내일 안에 공범으로 가고 있는 그 느낌적 느낌. 왜냐하면 이건 신속하게 파면을 시킴으로써 이게 내일 안에 종식되는 건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한덕수 그 최상목 이 사람들부터 그랬어요. 당시에 그렇게 됐으면 정부가 딱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으면 아니 당연히 이 내란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어디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해서도 경호처에 대해서도 이러이러 해서 해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안 함으로써 스스로 내가 내란 공범임을 역사 앞에 증명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누가 아니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윤석열 정부에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 대령급 무슨 이 군인들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민들만 저항하는 거예요. 의원님 3월 7일, 14일, 21일, 28일까지 몰렸어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이번 주도 선고를 안 할 것 같아요. 기대에 섞인 전망을 하자면 뭐 할 수도 있다는데 확률은 한 10% 정도 떨어지는 것 같고 4월달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헌법재판소가 내일 안에 공범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만 파면해 주면 대한민국은 다시 비상할 수 있다. 진짜 그럴 거예요. 네. 경제 민생도 추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다 산불까지 나서 이 난리인데 헌재가 잘못하면요 내란 동조를 진하게 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윤석열 파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왜? 누가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헌재한테? 굉장히 자의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야, 이런 때는 기간을 정해야 될 모양이다. 그렇지. 헌재 임명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언제 임명해야 되고 이런 있으면 언제 선고를 해야 되고 이거 정해야 될 모양이다. 세상에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맡겨놨더니 이 지경이 됐다. 이게 그래서 그런 입법까지 나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에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했더니 그게 너무 선얘기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알겠습니다. 제가요 그 문학인들 긴급 시국선을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이렇게 쭉 한 거를 한 10%쯤 읽어봤어요. 눈물이 나요. 저는 현재 그 재판관들이 이거 한 시간만 들여서 이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요?
나라가 이런 위기 상황이면 아니 밤새워서 하고 일요일에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그게 의무 아니에요? 예. 자, 의원님. 헌법을 수행하라고 맡겨놨더니 의원님. 아이씨. 지금 체력도 안 좋으신데. 아니 진짜로 이제, 좀 머리가 띵해지. 네, 이제 방송 이제 마무리 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영배 의원의 그 결기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다음 주에는 확실히 이런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저도 방송 민망해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보편적 가치로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보편적 가치를 이미 훌쩍 뛰어넘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민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통원 치료 하셔야 되니까요. 통원 치료? 아니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몸 골병 드는 거죠. 아니 제가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제일 많았더라고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저는 사실은 자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해봤고 근데 보니까 20년도 더 전이더라고요. 20년 전쯤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네. 거기 와가지고 막 뭐라 하신 분들 많았어요. 뭔 단식이냐 싸워야지. 근데 싸우는 방법이었다는 점을 네. 또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날 가족들한테 걱정 많이들 하셨거든요. 정말 다시 간다고 여기 이 카메라 보시면서. 예. 우선 송구합니다. 그렇게 싸워봤는데 아직도 이 내란 상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탓인데요. 이 체제가 그렇게 뿌리 깊은 그런 반헌정 파괴 세력이 반헌정 세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조금 힘들고 고달파도 어깨 겹고 함께 더 힘차게 지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맨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특히 새나라의 이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지치지 말고 승리의 그날까지 새 봄에 새 나라를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자, 채팅창 상단에 민영배 TV 링크 바꿔놨으니까요. 가셔서 꼭 구독 좀 해주시고. 자, 구자형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표가 없었다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언제 이재명 대표 특집 한번 하면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자, 있는데. 이 콜라의 바느질 일기님, 민영배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셨고요. 전지현님까지. 자, 민영배 의원 지금 또 우리가 길을 불러 넣어드릴 테니까. 새날의 길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야 몇 첩보다 나올 거예요. 네. 민영배 힘내라. 자, 여러분 방송 마치고 이따가 8시에 초선박살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이따 시사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